하고 화면 공유. 문제 6번. 자, 125쪽에. 자, 8단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8단원 말고 앞에 있는 거는 이따가 11시에서 12시, 그때 개별 질문 시간 때 질문하시면 되고요. 일단 8단원 연습 문제 6번 먼저 한번 해줄게요. 자, 8단원 문제는 이거잖아.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PQ의 값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죠. 그죠? 자, 일단 요 조건부터 하나씩 보자. 요 조건, 요 가조건은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 식이 하나 나오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니? 1 빼기 p 더하기 q. 요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q는 p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랑 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거가 중군을 가진다라고 나와있잖아. 그지? 얘가 중군을 가진다. 자, 이게 중군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0이니까 이걸 이용해야 돼. f의 x 더하기 1은 여기 x의 위치에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p의 x 더하기 1 더하기 q. 요게 f의 x 더하기 1이고 f의 x 마이너스 1은 요 x의 위치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p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q 이꼴 0. 얘가 중군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면 돼. 일단 x제곱 여기서 나와서 2x제곱 되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사라지죠. 그 다음 여기 px니까 2px가 되고요. 나머지가 상수인데 여기 1 나오니까 거기 2가 되고 여기서 상수 p, 마이너스 p 사라지고 qq, 그럼 2q가 되죠. 자, 전개해주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끝났지. 여기서 판별식을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중군을 가지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딱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p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 더하기 q인데 q는 p 빼기 2는 0.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p 제곱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p 빼기 2의 제곱이 0이 되니까 p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고요. 2를 여기 대입하면 q는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라는 대로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없나? 자, 질문 없으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올렸어? 유제 8-2번? 자, 유제 8-2번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자,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나타낸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을 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 D는 B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면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떤 거의 제곱 빼기 어떤 거의 제곱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네모라고 하면 네모의 제곱 빼기 여기는 EBC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돼? 네모 더하기 EBC. 네모가 뭐였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거 플러스 EBC 합차니까 그 다음에 네모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EBC.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는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완전 제곱꼴이니까 B 빼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합차니까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빼준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빼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맞지? 아, 잠깐만, 맞았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2BC 합차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이거 완전 제곱꼴 여기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지금 잠깐 미안해요. 여기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 이게 는 0이 아니라 이 판별식 이게 판별식을 정리한 식이고 이 판별식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식이고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죠. 맞지? 자,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의 세 변이니까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양수. 이거는 뭐냐? 삼각형은 항상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보다는 크잖아. 맞지? 맞지?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양수. 자, 이것도 B 더하기 A인데 C보다는 당연히 크니까 양수. 자, 얘는 뭐가 될까? B가 C 더하기 A보다는 작으니까 음수.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하니까 뭐가 돼? 음수.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어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또 질문 있어요? 팔단원 질문 또 없으면 이제 9단원 들어갑니다. 예, 9단원 갈게요, 그럼. 없습니다. 자, 9단원 내용은, 자, 9단원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그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배우지만 추가로 정수분이라는 개념, 실근의 보호라는 개념까지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개념이 좀 많은 단원이야. 개념이 세 개나 있다 그 말이.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본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개념은 뭐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요거는 어렵진 않아.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아.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마이너스인 근을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자, 이때 이 근을 알파라는 기호로 쓰고
요 근을 베타라는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냐? 두 근의 합이지.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을 더하면 뭐가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지. 자, 알파 곱하기 베타 뭐지? 두 근의 곱이지. 두 근의 곱이니까 4a 제곱분의 자, 곱하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합차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냐? 4a 제곱분의 4ac가 돼. 그래서 a분의 c다라는 식이다. 두 근을 빼주면 뭐가 될까? 두 근을 빼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빼주면 똑같은 게 날아가죠. 그래서 남는 게 뭐냐? 2a분의 2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자, 그러면 얘는 2로 나눠주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뺄 때는 절대값을 붙여서 어떤 게 큰지 모르니까 이게 절대값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부분의 차는 뭐가 되냐? 어차피 루트는 양수니까 이 분모에만 절대값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부호를 맞춰주면 돼. 어떤 게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두 분의 차를 구하는 공식,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공식, 두 분의 곱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 두 분의 합은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알겠죠? 자, 근데 부호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간다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알겠죠? 두 분의 차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쌤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개념은 이거밖에 없고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할 뿐이 알겠죠? 문제가 복잡하다. 자, 두 번째 이제 정수분이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수. 자, 정수분이라는 개념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인 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는 문제. 정수인 조건. 이거의 근이 정수라는 거야.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조건을 이용하냐? 방금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 a분의 c 이렇게 있었죠. 두 분의 차도 있지만 두 분의 차는 좀 식이 루트가 들어가고 복잡해서 잘 사용을 안 해요. 보통 풀 때. 알겠죠? 그래서 두 분이 정수면 알파도 정수고 베타도 정수잖아. 맞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될까? 당연히 정수가 되겠지. 두 분이 정수면 두 분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도 정수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이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두 분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도 정수고 두 분의 곱인 a분의 c도 정수다라는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두 분이 정수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루트가 사라져야 돼. 두 분이 정수가 되는 거예요. 무리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근의 공식에서 두 분이 정수면 또 어떤 조건이 있냐?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 이게 사라져야 돼. 루트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 루트가 사라지는 방법이 뭘까? 얘가 제곱수면 되지. 그지? 얘가 어떤 제곱이면 되지. 수면 제곱 수가 되는 거고 식이면 제곱 식이 되면 돼.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쨌든 제곱이 돼버리면 제곱이 되면 루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져야 최소한 뭐가 가능해? 정수인 근을 가질 조건이 가능한 거지. 그지? 맞아요? 왜냐면 무리수가 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수분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문제는 어떤 거니는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쌤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념, 실근의 보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막상 개념을 설명하니까 개념 자체는 간단하다, 그지?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할 거야. 실근의 부호라는 것은 어떤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져. 근을 갖는데 얘가 실근을 가져. 실근을 가지니까 당연히 부호가 있겠죠. 허근은 존재하지 않은 수니까 부호가 없다. 허수는 양수, 음수라는 부호가 없고, 뭐 크다, 작다라는 대소 비교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알겠죠? 그래서 실근의 부호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 이런 개념이야. 자, 요거에 실근이 있는데 실근을 갖는데 두 실근이 1번.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니까 두 양근을 근으로 갖는다. 2번. 두 실근을 갖는데 두 실근이 모두 음수다. 두 음근을 근으로 갖는다. 3번. 두 실근을 갖는데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일단 두 양근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실근은 갖는 상태니까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실근을 갖잖아. 그 다음에 두 근이 양수면 두 근의 합, 양수끼리 더한 거니까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 양수끼리 곱한 거니까 0보다 커야 되지. 맞지?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어쨌든 실근을 갖는 거야. 실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은 0 이상. 두 근의 합은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음수, 두 근의 곱은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큰 거야. 여기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더하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0이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확실한 거는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하나 양수 하나 음수도 곱했으니까 맞지?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자,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 a분의 c. 근데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a 곱하기 c도 0보다 작아. 왜? a하고 c는 서로 다른 부호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ac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커지지. 자,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으면 a분의 c가 0보다 작고 결과적으로 a 곱하기 c가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커지니까 b제곱 빼기 4의 c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야. 이것이면 요것이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는 알 수 없으니까 확인할 필요 없고 이거는 해봤자 동어 반복이라서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야. 마치 어떤 거를 조사했는데 그게 동물임을 밝혀서 동물이라는 걸 찾아냈어. 얘는 동물이다. 이 생명은. 그럼 우리는 이게 생물임을 보일 필요 없잖아. 동물은 무조건 생물이니까. 맞지? 이런 거랑 똑같아. 어떤 그 동물이 여자 사람이란 걸 찾아냈으면 사람임을 증명할 필요 없잖아. 맞지? 그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면 당연히 a분의 c가 음수, a 곱하기 c가 음수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해봤자 동호 반복이라는 거야. 어차피. 이것만 해도 답이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시간에 해야 할 핵심적인 세 가지 개념을 쌤이 설명을 했고요.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녹아나는지를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하고 개념 테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내가 다 읽으라고 해서 풀지 말고 다 읽으라고 했죠. 다 읽으라고 했어. 풀이까지. 자, 이 기본 문제부터 문제가 기본 문제 하나가 딸린 문제가 엄청 많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풀 순 없고 몇 개만 골라서 풀어볼게요. 알겠죠?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봅시다. 우리가 근과 계설 관계를 배웠거든. 두분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거든. a가 1,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4가 나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지? a분의 c가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우리는 합과 곱을 아니까 당연히 이거랑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맞아요? 아, 이거랑 이걸 알아야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을 구하는구나. 아, 다 각각 구할 수밖에 없네. 자, 그럼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곱셈 공식 이용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 16, 마이너스 3 넣어주면 6, 22. 자, 1번 문제는 구했죠? 2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아직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뭐 안 돼요. 이게 수학은 암기를 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어, 진도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4의 세제곱 64.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넣어주면 9가 되죠? 9 곱하기 4, 16. 더하면 얼마지? 80이죠? 맞아요? 그지? 자, 여러분들은 밑에 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푼 거 답 맞나 확인을 해줘야, 혹시 틀면 얘기를 해줘야 돼. 있으면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이거는 선생님이 공식 지난번에 얘기해줬어.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할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수가 홀수 차수로 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하나 차이 나게 쪼개라 그랬거든. 하나 차이. 그러니까 5라는 홀수를 하나 차이 나게 쪼개면 어떻게 돼? 2하고 3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라고 했어. 그 다음 여기서 빼야 되는데 뭘 빼? 작은 차수를 빼라 그랬어. 작은 차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앞에 다항식 곱셈 공식에 보면 쌤이 아마 설명을 해줬을 거야. 알겠죠? 이 공식을 이용을 해줘야 돼. 알겠지?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만약에 이 공식 모르면 어쨌든 5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해야 5제곱이 나오잖아. 맞아? 여기까지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요거 말고 쓸데없이 더 나오는 녀석들만 제거하면 되잖아. 맞지? 그치? 이거 전개했을 때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말고 별로 필요 없는 식도도 나오거든? 그 녀석들만 우리가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들만 빼준 게 뭐냐? 결국 작은 차수 여기 넣어주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22라고 주어졌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80이라고 주어졌고 그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인데 제곱이니까 9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 4. 왜? 어. 아, 이거 틀렸어? 아, 36 더하기 94, 36. 아, 64 더하기 36. 100 아니야, 100? 맞지? 나 100 아니라 그래. 지금 100, 뭐, 따르게 얘기했어? 아, 그렇게 얘기했어? 잠깐만요. 정석을 잠깐, 다른 화면에 내가 띄워놓을게. 자, 지금, 우리 9단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 문제 1번이죠? 혹시 모르니까 지금 또 답을 확인하면서. 자, 그래서 요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해보시면 2164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공식이 있었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그냥 구하는 거야. 어떻게 나오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16,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12, 28. 맞아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28이니까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얘는 2루트 7이 되겠지. 알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이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이용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전개하면 그냥 나오는 거야, 전개.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9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거 방금 다 구해놨잖아, 얘네들. 알파, 베타랑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맞죠? 그지? 다 구해놨으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6이 되는 거. 자, 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대각선 올라가죠? 베타 더하기 알파. 다 구해놨잖아.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베타 4.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거 통분해주면 분모끼리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분모끼리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대각선 올라가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것도 다 구해놨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100. 다 구해놓은 거 집어넣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9-1번은 곱셈 공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조금 그 공식 하나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복습하는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자, 9-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2번은 다음을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하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어졌냐라고 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요것의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다. 자,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3인데 나머지 m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린 이렇게 구한다.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3인데 또 다른 근은 뭔지 모르잖아. 맞지? 알파라고 놓는 거야.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2m이 되고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 1분의 2가 되겠지. 아까 공식에 의해서. 따라서 알파라는 근은 뭐가 돼? 또 다른 근은 루트 3 더하기 1분의 2가 돼. 자, 이거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3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얼마가 될까? 결국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나와. 알파라는 분이. 자, 그럼 끝났지.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빼기 1이 들어가면 2 루트 3은 2m. 따라서 m이 뭐가 되죠?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2번은 9분의 b가 5대 3이잖아. 맞지? 9분의 b가 5대 3이면 한 근은 5알파, 또 다른 근은 3알파라고 놓고 풀면 돼. 그런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m. 두 분의 곱은 15알파 제곱, a분의 c죠. a가 1, c가 135. 자, 5로 나눠주면 3알파 제곱은 5, 20, 5, 7에 35. 알파 제곱은 9. 알파는 뭐가 되죠? 풀마 3. 맞지? 자, 알파가 풀마 3이니까 여기서 우리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 m은 뭐랑 같아? 마이너스 8알파랑 같아. 알파에다 풀마 3을 여기다 넣어주면 결국 m은 2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4가 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알파가 풀마 3이니까 풀마 3 여기다 넣어주면 맞아요? 자, 3번 볼게요. 두 근의 차이가 2다. 그러면 두 근을 한 근을 알파 더하기 2라고 놓고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정확하게 두 근의 차이가 이만큼 나지.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 a분의 b, a가 1, b가 2에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9분의 곱 a분의 c, a가 1, c가 3, 3 나오지? 자, 여기서 이제 요 알파의 값을 구하면 돼.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다. 요거 인수분해하면 알파 더하기 3,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되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m의 값을 또 구하면 돼. 지금 2알파 더하기 2가 마이너스 m이야.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m이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m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주면 2가 되고 1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m의 값은 뿔마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계산해주면. 알겠습니까? 자, 여기 다 계산 문제죠, 그냥.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공식만 우리가 배운 거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9-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라고 하자. a, b의 값도 구하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20제곱 더하기 베타 20제곱도 구해봐라. 이게 문제죠? 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각각 이용합니다. 일단 요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가 1, b가 a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 두분의 곱은 a분의 c죠. a가 x제곱의 계수 1, c가 상수 b. 이렇게 나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이용한다. 요식. 자,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두분의 합.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마이너스 a분의 b. a가 1, b가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b. 두분의 곱. a분의 c. a가 1, c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는 식을 약간 정리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 빼기 2는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나오거든. 좌변은 알파 베타가 b,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식에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랑 같죠? 자, 이거는 뭐랑 같아? b는 a 플러스 2랑 같죠? 그럼 얘네들, 왜?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잖아. 둘 다 b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풀어주면 3a가 빼기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됐지? 누가 음소거 안 했나? 뭐 약간 잡음이 들리는데? 음소거 다 했는데? 음소 내가 좀 쉽게 안지섭이랑 정다은 음소거를 안 하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b는 뭐가 나와? 1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까지는 지금 푼 거고 a의 값을 구하라. 자, 이제 뭘 풀 거냐면 2번하고 3번을 풀 건데 자, 여기서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알파 곱하기 베타가 b인데 b가 1이니까 1. 요거까지 알아낸 거죠. 됐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알파 세제곱을 각각 구하고 베타 세제곱을 구하라는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봐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잘 봐라. 지금 여기서 베타는 뭐랑 같아? 1-알파랑 같아.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 그럼 어떻게 돼? 알파에 1-알파가 1 나와.
계산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1이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 옮겨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있을 때 우리 곱셈 공식 양변에다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알파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주면. 좌변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인데 1이라고 쓰면 되고 0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란 걸 알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면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우리가 알파 20제곱 더하기 베타 20제곱만 구하면 끝이야. 맞습니까? 근데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20제곱은 어떻게 될까? 알파 세제곱을 몇 번 곱하면 돼? 6번. 그리고도 2개가 남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베타 세제곱을 6번. 그리고도 2개가 남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이 되고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니까 베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랑 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알파 베타가 1이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만한가? 자, 오케이. 앞에 공식들을 잘 암기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을 보자. 여기는 약간 응용 문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9-4번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맞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것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시오. 자, 이것을 x, y에 관한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어떤 스타일의 문제야. 맞지?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만약에, 봐봐. 자,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2하고 3이 나왔어.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이 전 단계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2차 방정식이 뭐 이런 꼴이 돼야지만 근이 2하고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 최고차미의 개수는 모르더라도 근이 2하고 3이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근을 알면, 근이 뭔지만 안다면 결국 우리는 근이 뭔지 안다면 이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근을 알면 인수분해가 된다. 자, 따라서 요거를 물론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근의 공식을 가지고 근을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겠지? 그 방법이 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 거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게. 잠깐만,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다. 그 다음에 나머지 x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을 내가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식이지. 이거 식이지. 식이고 방정식이 아닌데 여기 는 0이 있는 방정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야. 이거는 식이고 방정식이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는 0이 있는 방정식이라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방정식이라면 뭐가 가능해? 근의 공식이 가능해. 우리 근의 공식 중에 이런 근의 공식이 있었잖아. 짝수차의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차의 근의 공식. b가 짝수일 때 쓰는 그 근의 공식이 될 거야. 그래서 x는 a분의 a가 지금 요 x제곱의 개수인데 1, b 다시 b의 절반이야.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맞지? 그지? 근의 공식 넣은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풀마에 이 루트 안이 계산하면 뭐가 될까? 루트가? 루트 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되죠?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 날라가고 다 날라가죠? 4만 남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4. 됐습니까? 루트 4는 2니까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더하기 2 하면 이게 나오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1에서 빼기 2 하니까 이런 근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x의 근이 하나는 요게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요게 나온 거잖아. 맞지? 자, 우리가 x의 근이 봐봐. 자, 이거 좀 약간 일반화를 해보면 봐봐. 만약에 x의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면 이 전 단계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가능한 거잖아.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x의 근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전 단계를 찾을 수 있어. 전 단계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x 플러스 2y 빼기 3, x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야 여기서 x를 구하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자, 여기서 이 는 0만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는 0이 없어. 는 0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뭐가 됐냐 하면 뭐가 만들어져? 인수분해한 식이 만들어져. 는 0이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떤 걸 인수분해한 식이 만들어져? 요 식을 인수분해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는 0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됐습니까?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왜? 근만 알면 인수분해하는 건 껌이잖아. 근을 알면 반대법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는 칸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좀 해줄게요. 자, 이 문제는 뭐야? 요 식이, 이 Q라는 요 식이 x, y에 관한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 k 값을 구해봐라 그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Q라는 식이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x, y에 대한 어떤 임의의 뭐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 써볼게.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Q라는 식이. 오케이?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봐봐. 만약에 봐봐. 자,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는 0이 없지만 는 0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는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x의 값이 이런 형태로 y에 대한 1차식 x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x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 맞지? 맞아?
x가 y에 대한 1차식의 근을 가져야지만 이 전 단계에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말은 이게 방정식이 아니지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근으로 구하면 이런 1차식의 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x가. 그래서 얘를 방정식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림차순 이렇게 식이 나오죠? 자, 이렇게 방정식 같이 얘를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 x 근을 구할게, 근을. x는 우리 아까 짝수차의 근의 공식 이용하는 거야. a분의 a가 1이죠, 계수. 마이너스 b 다시 b의 절반 공식, 근의 공식은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러한 근의 공식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을 우리가 구할 때 x가 y에 대한 1차식의 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이런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러한 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루트가 사라져야 돼. 이게 사라져야 된다고. 맞지? 그럼 루트가 사라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루트 안의 값이 제곱식이 되면 돼, 제곱식. 그럼 루트가 사라질 거 아니야. 루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거든. 이건 짝수차의 판별식이니까 4분의 1인데 전개해주면 4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k. 맞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와.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돼? 이런 꼴로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지 y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4y 나오잖아.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얘가.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요게 상수가 4니까 얘가 4가 돼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풀어도 돼. 자, 봐봐. 얘가, 아이씨,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는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중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중분을 갖는다는 것은 이 방정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k를 우리가 구해도 되고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이거의 판별식이 또 0이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상수 부분이 4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때 k 값을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서 이렇게 암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x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조건이 뭐냐라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x가 y에 대한 1차식의 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 근을 갖기 위해서는 루트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지? 루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의 판별식이 결론적으로 0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약간 암기하듯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쓰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판별식이 0이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 요식의 판별식이 요거거든? 그지? 요거야, 요게. 판별식. 그거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알겠습니까? 알겠지? 근데 판별식의 0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너무 공식같이 우리가 암기하게 되니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이런 말이고, 그 말은 는 0만 집어넣으면 x가 y에 대한 1차식의 근을 갖는다는 말이지. x가 y에 대한 1차식의 근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의 근을 구했을 때 1차식이 돼야 되니까 근의 공식에서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1차식이 돼야 되니까. 루트가 사라지기 위해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돼. 그럼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관점으로 바로 구해도 되고, 보기 힘들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이것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도 된다라는 거야.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자, 지금 55분인데 여러분들 10시 5분까지 휴식할 테니까 10시 5분에 들어오세요.